유동근 목사와 나의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의 실체. 릴리슈의 책은 공산 정부를 대변하고 주님과 그분의 교회를 대적함. 이 글이 릴리슈의 책인 나의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의 실체를 밝히는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 워치만 리를 존경하던 분들, 특히 소위 지방교회 측 성도들은 그럴듯한 이야기와 함께 워치만 리가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유동근 목사의 유튜브 내용을 대하고 큰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련 자료들을 추적 조사한 후에 릴리슈의 책이 사실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중국 격변기에 인권이 극도로 억압된 상황에서 공산 정권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만들어진 자료들의 기초였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예일대 역사학 석좌 교수인 조노선 P. 스펜스의 현대 중국을 찾아서에 따르면 1951년 말에 상하이에만 15,000명의 선동가들이 활동했습니다. 또한 1952년 2월 한 달 동안 상하이에서만 3,000번의 군중 집회가 열렸고 21만 개의 고발장이 정부에 접수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52년 4월 10일에 오치만 리가, 그 뒤에는 약 1,000명의 지방교회 측 인도자들이 새로 들어선 마오쩌둥 정부에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오치만 리가 동역자들의 만류에도 홍콩에서 중국 본토로 돌아온 것은 주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새 정부의 반제국주의 정책에 따라 모든 외국인 선교사들이 추방된 후에 남겨진 중국 성도들이 오치만 리의 적은 무리에 합류하여 삼자교회에 가입하라는 압박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오치만 리가 인도하는 모임의 인수가 거의 10만에 육박하자 중국 정부는 은밀히 이들을 분쇄할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여 하나씩 실행에 옮겼습니다. 첫째, 릴리슈도 인정한 것처럼 그들의 무기는 정치적인 압박은 물론 오치만 리의 충격적인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중국 공산 정부로부터 소위 음란행위로 고발된 교회 지도자들은 오치만 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가정의 설립자인 징기에닝도 그 희생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단체의 내부 고발자의 말만 들으면 그는 추잡한 인물이고 죽여 마땅할 죄를 지은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가정에 헌신되고 분별된 삶에 공산당도 감동받을 정도였습니다. 검색창에 예수가정을 치면 나오는 자료들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나 새 정권 차원에서는 인민들의 마음이 나뉘어 이들에게도 향하게 하기보다는 어떤 제목을 뒤집어 씌우든 이들을 매도하여 해체하는 편이 더 나았습니다. 따라서 예수가정은 정부의 의도대로 결국 1952년에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오치만 리가 이런 결과를 예견하고 1949년에 가장 친밀한 동역자였던 위트니스 리를 대만으로 가도록 결단하지 않았다면 그가 인도했던 적은 무리도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그의 사역은 위트니스 리를 거치면서 중국을 벗어나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동근 목사가 오치만 리는 앞을 내다보는 눈이 없다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유감입니다. 둘째, 중국 정부는 아래에서 소개할 격변기의 혼란 속에 오치만 리의 동역자들 혹은 그와 함께하는 성도들 중 일부도 정부 편으로 돌아서도록 회유하여 그들이 오치만 리와 교회를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릴리슈, 임종상, 장식항입니다. 릴리슈는 이러한 첫째와 둘째 출처를 참고해서 책을 쓴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체험한 것은 일부이고 대부분이 오염된 자료들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릴리슈도 책을 쓸 때 많이 의존했던 장식항 형제는 후에 회개하고 오치만 리가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수감되었습니다. 저는 소위 오치만
니의 부도덕한 행위들이 사실인지를 가장 정확히 아는 길은 오치만 니의 배우자인 체리티 장 자매의 반응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런 일은 그 당사자의 아내가 가장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치만 니의 아내의 반응은 다음 두 마디로 압축됩니다. 첫째는 최종 심판은 하늘에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반응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에 관해 그들이 말한 일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참고로 릴리슈는 자신과 두 여자 동역자가 오치만 니의 부도덕한 일로 상처를 받아 믿음을 버렸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그녀의 논리가 옳다면 가장 먼저 상처받고 믿음을 버렸어야 할 사람은 오치만 니의 아내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9번째 글에서 본 것처럼 그들은 부부로서 서로를 끝까지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했습니다. 또한 둘 다 온갖 굴욕과 박해에도 죽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부가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지킨 삶의 간증을 존중하고 믿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장식항 형제의 회고록 증언도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적극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치만 이에 대한 참소는 위조 편조된 증거에 기초한 것입니다. 유동근 목사는 관련 유튜브에서 1. 자신의 아내인 신모 사모가 릴리슈 책을 지금 번역 중이다. 이 판권을 얻으려고 저자와 접촉 중이다. 3. 아들이 운영하는 베델 출판사에서 책을 낼 것이다. 4. 이름 있는 목사를 책 번역자로 내세울 것이다. 5. 니의 부도덕한 일들을 널리 알림으로 국내 책방에서 오지만 니 책들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만일 그대로 실행된다면 겉으로 드러난 번역자는 영에 속한 사람을 번역했던 정모 목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 목사는 지방교회 측에 의해 자신의 표절 문제가 폭로되어 그것이 궁금하다라는 책자를 회수해야 했던 1등 그동안 여러 일들이 얽혀왔기에 반격을 가할 호재로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 목사가 개인적으로 잘한다고 여러 번 언급한 최모 목사 그리고 유 목사 본인도 지방교회 탈퇴자 자격으로 추천사를 써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이 많이 팔리면 아들의 출판 사업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면에서 어떤 이득이 눈에 보이더라도 저는 유동근 목사가 장식항 형제의 회고록을 입수하여 교차 검토하기 전에는 릴리슈의 책 한국어 출판 계획을 내려놓기를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만일 강행한다면 그런 결정이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장식항 형제는 어려서부터 오치만 니를 잘 알고 지냈습니다. 오치만 니가 폐결핵으로 투병할 때 그의 부친이 자신의 집에 그를 머물게 하고 24시간 간병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장식항 형제는 오치만 니의 사설 도서관 사서였고 제약회사를 운영할 때 재정 담당 지배인으로 그를 도왔습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소위 부도덕한 일을 했다는 자필 자백서가 오치만 니의 필체가 아니고 증거물들 위에 한 서명도 그의 서명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가 침묵하면 릴리슈처럼 출세의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진실을 밝히고 감옥에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말년에 미국에 있는 동안 역시 미국에 사는 릴리슈에게 이제는 그만 회개하라고 여러 번 권면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저는 릴리슈가 소개한 오치만 니에 대한 공격적인 자료들이 그 당시 어떤 분위기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증 자료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먼저는 필리스 탐슨이 쓴 내키지 않던 중국 탈출 등의 내용입니다. 중국 격변기에 내지 선교의 선교사들이 철수할 때의 사회 분위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센트럴 차이나 노멀 유니버시티 역사서적 연구집 제2호에 실린 젠레의 논문이 다룬 구레넷
사례 내용 일부입니다. 참고로 위 논문의 요지는 1951년에 중국 정부가 첫 번째로 교계 인도자를 처리한 이 사례가 훗날 기독교 인도자를 고소할 때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 그들이 정치적으로 미 제국주의의 간첩이고 반혁명 분자이며, 둘째, 재정적으로 자신을 위해 재정을 착취했고, 셋째,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다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오치만 리도 정확히 이런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고, 릴리 슈와 유동근 목사가 그것들을 지금까지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중국 사회 분위기를 증언한 내용들을 담은 이에 대한 프로 유튜브가 이어질 것입니다.